안녕하세요. 방금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죠. CES 2026. 저희 손에는 지금 삼정 KPMG의 인사이트 보고서가 들려 있는데요.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그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네, 정말 정보의 폭풍이었죠. 어딜 가나 모든 기업이 AI라는 단어를 거의 마법의 주문처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올해의 대주제가 모두를 위한 AI for All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꾸려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정말 치열한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전쟁의 핵심 전장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제품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의 의미를 파헤쳐보죠. AI가 어떻게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이제 우리 삶의 거의 운영체제, OS가 되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장부터 시작하죠. 모든 기술의 심장이 된 인공지능 그 자체. 기조연설 무대를 보니까 거대 기업들이 각자 다른 깃발을 들고 싸우는 것 같아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어떤 점에서요? 한쪽에서는 인텔이나 AMD 같은 기업들이 더 강력한 칩, 더 거대한 서버를 외치면서 AI의 파워를 엄청나게 강조했죠. 네, 그건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그런 중앙 집중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거대한 뇌를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 이런 접근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레노버 같은 기업이 사용자 중심 AI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아, 온디바이스 AI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AI가 저 멀리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바로 당신 손에 들린 기기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모순을 느꼈거든요. 어떤 모순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제 노트북 프로세서가 저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보다 강력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이죠. 개인정보 보호나 빠른 반응 속도 같은 장점은 알겠는데 이게 결국 더 약한 AI를 쓰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강력한 성능을 희생하면서까지 온디바이스 AI를 외치는 걸까? 그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그게 이번 CES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기술적 딜레마이자 뭐랄까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이었습니다. 오, 그리고 기업들이 내놓은 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어요. 첫째는 NPU라고 하죠. AI 연산에만 특화된 반도체를 기기에 넣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하드웨어의 혁신이 있었고요. 아, 그러니까 힘은 좀 약해도 특정 작업, 예를 들면 실시간 통역이나 이미지 편집 같은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전문은 일꾼을 하나 두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모델 자체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기술의 발전이에요. 모델 자체를요? 네, 모든 걸 다 아는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라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소형 모델을 기기에 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성능을 약간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스마트함을 바로 내 기기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안전하게 누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건 AI의 주권이 거대 기업의 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에게로 넘어오는 일종의 AI 민주화 과정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더는 개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건설 장비 회사인 밥캐스의 발표였는데요. 밥캣이요? 건설 장비랑 AI라니 좀 의외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작업자 헬멧 스크린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장면이 나왔어요. 지난 7일간 총 가동 시간 7.8시간 중 공회전 시간은 1.8시간으로 전체 연료의 23%가 낭비되었습니다. 와, 이건 그냥 데이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AI가 현장 관리자처럼 구체적인 개선점을 바로 지적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에 보고하고 분석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온디바이스 AI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네, AI가 연구실의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현장의 기름 냄새 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AI라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물리적인 형태를 갖춘 AI, 로봇입니다. 네,
이번에도 삼성의 아틀라스 프로토타입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그렇죠. 마치 SF 영화 한 장면처럼 사람이 하기 힘든 동작을 부드럽게 해내는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는 그런 화려한 시연 너머에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 말인가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해지는데요. 로봇 시장은 크게 공장에서 쓰이는 산업용 로봇하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서비스용 로봇으로 나뉩니다. 네. 산업용 로봇 시장은 꾸준히 예측 가능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로봇 시장의 성장 곡선을 보세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울기가 다르네요. 이건 단순히 로봇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로봇의 서식지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장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병원, 식당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아, 공장의 로봇 팔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집안일을 돕는 로봇은 갑자기 나타나는 아이나 애완동물을 피해야 하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공학의 핵심은 더 정교한 기계를 만드는 걸 넘어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옮겨가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돕는 파트너로서 로봇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고민이 시작된 거죠.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걸 넘어서 이제는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AI가 우리 삶에 가장 긍정적으로 또 가장 깊숙이 적응할 분야는 단연 디지털 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번 CES는 그 전환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집에 설치하는 소변 분석기, 세라 체크 플랫폼이라던가 아, 네, 저도 봤습니다. 또 체성보는 물론이고 심전도 신경활동까지 측정하는 위딩스의 바디스캔2 체중계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이 제품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점은 이제 건강관리가 더 이상 병원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개인이라는 주체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방과 관리로요? 네. 그리고 그 전환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치매 관련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치매의 핵심, 골든타임 내 진단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였는데 거기 나온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치매의 20에서 30%는 예방이 가능하고 60에서 70%는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기 진단만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와, 정말 놀랐네요.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게 디지털 헬스 기술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하, 스마트워치가 수집하는 당신의 미세한 걸음걸이 변화, 수면 패턴의 불규칙성 같은 데이터를 AI가 24시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이상 징후를 포착해서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훨씬 전에 경고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기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네요. 그렇습니다. 의사가 내 1년치 건강 데이터를 보는 시대에서 AI가 내 1분 1초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갖고 질병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뭐랄까, 건강 CEO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우리 몸이라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존재가 데이터로 관리된다니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런 원리,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제어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철학이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곳이 바로 모빌리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네, CES의 꽃이라 불리는 모빌리티 분야는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라는 개념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현장 사진만 봐도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마존의 로보택시 죽수에는 운전대나 페달이 아예 없었고 네, 없었죠. 기아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 내부는 그냥 움직이는 사무실이나 거실 그 자체였죠. 자동차라는 느낌이 거의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IT 기기라는 표현은 이제 너무 흔한 말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CES가 보여준 진짜 핵심은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가 당신에게 쇠로 만든 상자, 즉 하드웨어를 한번 팔면 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SDV 시대에는 다릅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모베드 같은 바퀴 달린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자체로는 그냥 판자입니다. 맞아요. 그냥 바퀴 달린 썰매 같던데요. 하지만 자동차 회사는 이제 그 플랫폼을 판 뒤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팔기 시작할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모바일 오피스 패키지를 월 3만 원에 구독하고 주말에 가족여행을 갈 때는 스트리밍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를 5천 원에 하루 구독하는 식이죠. 아, 자동차가 하드웨어 판매업에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구독형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치 아이폰을 팔고 앱스토어에서 계속 돈을 버는 애플처럼요. 와, 그건 정말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자동차의 가치가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경험을 하느냐로 결정되고 수익 모델까지 완전히 뒤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정확합니다. 이동수단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이동하는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는 시대로의 전환. 그게 바로 SDV 혁명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AI가 건강과 이동이라는 거대한 영역을 바꾸는 걸 보니 모두를 위한 AI라는 주제가 더 와닿네요.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이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우리 일상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들로 있었죠. 네, 오히려 이런 작은 제품들이야말로 AI 혁명이 얼마나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요리 알못을 위한 노시라는 AI 쿠킹 로봇이 있었어요. 아, 그거 저도 봤어요. 레시피만 입력하면 재료를 섞고 온도를 조절하는 모든 걸 알아서 해주더군요. 더 이상 태워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요리라는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훌륭한 조수가 되어주는군요. 또 아모레퍼시픽의 AI 뷰티 미러는 거울 앞에 서면 AI가 피부 상태를 분석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화장품을 콕 집어 추천해주고요. 오, 그리고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버드파이라는 스마트 조려 모이통이었어요. 그건 뭐죠? 모이통에 새가 오면 AI가 종류를 식별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와, 집 앞마당이 순식간에 생태학습장이 되는 거네요. 정말 재미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거대한 AI와 우리 집 마당의 새 이름을 알려주는 작은 AI가 사실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즉 AI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 각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까지 파고들어 경험을 더 풍부하고 개인화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AI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정리입니다. AI가 산업 현장의 효율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동의 개념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한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CS 2026의 핵심을 관통해봤습니다. 모든 곳에 스며드는 AI, 인간의 파트너가 되는 로봇, 예방 중심의 디지털 헬스, 그리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화하는 모빌리티까지. 결국 이 모든 기술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그 똑똑함이 바로 나라는 개인에게 더욱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내기 전에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당신에게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번 CS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려한 전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AI가 당신의 건강 데이터, 이동 경로, 생활 습관, 심지어 집안의 대화까지 학습하고 관리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자아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기술이 주는 달콤한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내려야 할 책임과 선택은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